전국 빌라 69% 역전세 위기다. 투자하기 좋은 방법과 전략을 생각해 봐야겠죠. 세연쌤처럼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앞으로 빌라 투자 계속 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문턱이 높아진다. 전세 보증이 공시가격 140%에서 10% 빠진 90%로 해서 공시가격 126%로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 있었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이 90%조차도 80%로 낮춰서 공시가격 140% 대비 112%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연쌤도 사실은 이 기사화되는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요.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부터 벌써 전세사기 사건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팠죠. 허그에서 대위 변제를 해준 금액만 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완벽한 적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함께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온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빌라 투자 앞으로 계속해도 될까요? 그죠? 많이 고민되시죠? 기사를 보니까 허그 문턱 높아진다. 보증 가입 조건 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낮춰진다라고 큰 제목이 붙었네요. 그죠? 공시가격의 140%를 처음에 기준을 잡는 이유는요. 전세 시세가 공시가격의 140%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둔 거고, 거기서 이제 10% 빠진 게 126%, 거기에서 내년에는 10%를 더 빼서 112%, 140% 기준 80%로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허그 계획대로 보증보험의 전세금 대비 공시가격 인정 기준이 기존의 126%에서 112%로 낮아질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 월세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월세가 가속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사를 보면은 누가 가장 걱정이 많을까요, 여러분? 세연쌤이 걱정이 많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이 걱정이 많을까요? 가장 먼저 이 기사를 보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세 세입자를 둔 임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빌라를 임대 주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역전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세 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69% 역전세 위기다. 집주인들 굉장히 지금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 소액 경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빌라 안 하길 잘했다. 아, 빌라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방법과 전략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보증보험 한도를 낮추게 되면 빌라 시장에 그럼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가? 전세가가 내려가겠죠. 전세가가 내려가고 집주인들은 이 내려간 떨어진 전세금만큼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에는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역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연쌤과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 세연쌤이요, 웬만한 빌라 그냥 서울이라도 전세나 월세 맞추지 마시고 그냥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낙팔 하시라고 했어요. 물론 공급이 부족한 이 서울의 경우에는요, 빌라 매매가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역전세라든지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택시장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감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한 푼 두 푼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빌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이 전세금을 2년이나 4년 뒤에 또 내줘야 한다라면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이 세연쌤은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이 세연쌤처럼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요, 또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들,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은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에 한해서만 미래 투자를 위해서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전세를 세팅하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빨리 나팔나팔해서 매매 사업자로 소득세를 내더라도 저희가 빨리 좀 수익화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열심히 우리 빌라를 가지고 나팔나팔 하셨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세연쌤과 함께 꾸준하게 하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또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매매 사업자를 내서 정말 전업 매매 사업자가 되신 분들은 1년 동안에 제가 1억 프로젝트 했거든요. 1억의 수익까지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임차인들은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겠죠. 하지만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역전세를 맞으면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반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 전세 보증금과 플러스로 월세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당연히 형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의 매매 가격, 형성되어 있는 매매 시세 가격이 있기 때문이죠. 또는 완전히 100%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마 1금융은 아니겠지만 2금융은행에서는 또 이런 상품들, 대출 상품들 있죠. 전세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거를 잠깐 이용해서라도 월세로 아마 돌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월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역전세를 또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막 투자하신 분들은요,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 빌라의 경매 물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 세연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연쌤이 항상 빌라 투자를 할 때에는 매도가 빨리 가능한 물건으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빌라를 하세요, 이런 빌라를 해야 빨리 팔려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일자리가 풍부해야 돼요. 일자리가 풍부해야 이곳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요.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도 잘 될 것이며 주택시장이 순환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제가 준신축의 물건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와야 될 집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낡았다. 과연 돈을 주고 이 집을 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그런 집은 아마 잠시 월세나 전세로 있고 싶어 하겠죠.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은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 아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거 형태의 빌라를 선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이 3칸이어야 합니다. 그죠? 방이 3칸이어야 4인 가족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도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거 가장 좋죠. 마지막으로 이런 가족 형태들은요, 맞벌이를 많이 하세요. 왜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서울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요, 서울에 계속 우리가 이 자리를 잡겠다는 거죠. 결국 목표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역세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다고 낙찰을 받는다거나 많이 유찰이 되었다고 아주 가치가 없는 이런 빌라들을 낙찰받으신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세연쌤과 함께하는 소행님들,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무조건 판단한다. 이게 1순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서울 빌라가 과연 거래가 됐을까? 지금까지도 빌라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빌라 시장은 폭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울은요,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 이쑤시개를 던져도 꽂힐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연쌤과 함께 빌라 거래가 됐는지,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완벽한 공부가 되겠죠. 먼저 경매지 보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지도를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요, 여기에도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이 경매 물건 중에서는 우리가 또 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요, 면목동의 빌라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봤더니요, 자, 보시면 2024년도에 거래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요,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2024년도에도 거래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서 과연 정확하게 몇 건 정도가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자료 제공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 제공 누르시고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다세대 클릭합니다. 그리고 1년이죠. 1년 동안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이렇게 동까지 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요, 이렇게 엑셀로 너무 정리가 딱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요, 시군과 몇 번지인지, 건물의 명칭과 전용 면적, 계약일, 그 다음에 시세, 거래된 금액이죠.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뭐 어떤 기관인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 유형에 중개로 거래가 됐는지 직거래로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거래 연도를 보면 되겠죠.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놨죠. 계약 연도 2024년 12월 11월 쭉 11월, 와 다음에 10월, 그죠? 그래서 제가 12월 하고 11월 그냥 최근입니다. 최근 11월 달까지 이렇게 딱 봤더니요, 26건의 거래량이 있더라고요.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파트 한 단지 안에서도 2달 동안,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날이 12월 9일이거든요. 근데 12월은 지금 한 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달 정도를 봤을 때 26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빌라죠. 빌라가 2달 동안에 26건의 거래량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건 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세연쌤이요, 또 경매지에서 마포구를 한번 지도에서 봤더니요, 마포구도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부동산 플래닛에서 거래된 것들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2024년도 많이 보이죠, 여러분? 와, 거래가 꽤 많이 되었어요. 여기도 위에도, 네, 여기는 좀 호재가 있죠. 거래가 2024년도에도 많이 됐네요.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포구 성산동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봤더니요, 네, 여기도 보세요. 와, 이렇게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11월 달 그냥 2달만, 오늘 12월 9일이기는 하지만 2달만 쭉 봤더니요, 19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빌라가 입지가 좋거나 또 컨디션 상태라든지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이런 물건들은요,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번 볼게요. 신림동 너무 우리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다가구 건물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보니까 여기도 오피스텔도 나와 있고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4년도에 거래가 꽤 되어 있네요. 이렇게 빌라가 거래된다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빽빽하니 줄이 깁니다. 거래가 그만큼 많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보니까 12월 달부터 11월까지 쭉 봤더니, 오, 길죠? 여기까지잖아요, 여러분. 그쵸? 6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와. 여기에는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거래된 빌라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서울 빌라 앞으로 공급이 더 부족하겠죠. 그리고 우리 이 서민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전세 놓는 거를 꺼려하고 월세화하면서 이 서민들, 임차인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살으란 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주택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은 아마도 이런 불안한 주택시장 속에서 빌라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세 상승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빨리 역전세를 맞기 전에 팔고 싶어 하겠지만 전세를 맞춰놓은 물건을 이렇게 또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없죠. 지금 이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투자자들 시장이 아니죠. 실거주자들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수요자들의 상황과 수요자들의 심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예측한다면 아마도 돈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서울 빌라 낙찰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열심히 하셔서요. 서울 아파트도 우리 도전하시고 다가구 건물주까지 우리가 목표한 바를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세연쌤도요.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 경매를 시작했죠. 제가 많은 재테크 중에서 이 부동산 그것도 경매를 선택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집주인 임대인보다는요.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가는 피해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 세연쌤은 그때 이 주택시장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절대로 나는 이제 임차인으로 살지 않겠어. 나는 주인으로서 임대인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든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리스크는 절대 없어요. 이세연쌤이 옆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세요. 절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한 5걸음 정도 성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나온 이렇게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사이트를 통해서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